특공대든 장비 등 경호처를 진압할 수 있는 군사작전에 가까운 진압작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보다도 탄핵 사유가 굉장히 더 작습니다. 쟁점이 적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이다.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월 중으로는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증거들이 벌써 국회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심리 자체가 입증할 것이 굉장히 간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또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도주의 상황까지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앉아 있는 곳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간도 있고 합참의장의 공간도 있습니다. 도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현안들 짚어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재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 영장 자체가 집행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높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집행을 해야 되고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피의자 신병을 검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또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 부족으로 1차 집행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집행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영장 집행이라는 게 이제 경호처를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좀 구체적으로 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해법 같은 거를 좀 의원님께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공수처와 그 국수본의 이제 협력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신병 검거에 주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수본이나 이런 쪽은 그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스크럼을 짜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을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일일이 이렇게 체포해서 진압을 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 직원이 한 500여 명이 그 안에서 결집해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 경호처 직원이요. 예. 네, 경호처 직원이. 그래서 그 500여 명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인원, 1000명, 2000명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인원적으로 압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특공대 투입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에 되던데 특공대든 장비 등 경호처를 진압할 수 있는 대대적인 준비,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작전에 가까운 진압작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어제 국회에서 또 확인을 직접 하셨을 테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 경찰 쪽의 체포영장 집행 성공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고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수처장은 어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중대한 사건 피의자 신병 검거에 공수처 명운을 걸으라,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 공조본부 협력관계 내에서 반드시 수행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공수처를 놓고 여야 모두가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경찰의 대통령 수사를 이관해야 된다. 공수처의 영장은 뭐 좀 소고긴 합니다만은 짝퉁이다,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자꾸 그 영장에 대한 뭐 불법성, 원천 무효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영장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남동, 용산 주거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공수처법에 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을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시비를 걸면서 법에도 없는 제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라든가 예. 이의 신청에서 기각이 됐는데 또 준항고가 재항고를 한다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런데 체포 원래는 적부심으로 그런 해야 제도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요. 예. 또 헌법재판소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 넣었습니다. 어. 그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에 예. 체포 적부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검사로 그 살아왔고 법률가인데 이렇게 법 기술을 부려서 이렇게 그 하는 것은 시간 끌기고 지연이고 거기에 그 공선동 원내대표 등등이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에 그 동조하는 듯한 그 편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의도적인 시간 끌기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아무튼 이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가 비판은 하면서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공수처의 존폐 논의로 넘어가면 민주당하고 혁신당과의 온도차가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가진 한계를 좀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고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 좀 예. 더 큰 규모로 조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도 좀 넓히고 기소 권한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더 확대해서 주고 이랬더라면 지금 조금 더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고요. 예. 다만 이 공수처가 검사들 지금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견제 기능은 충분히 해왔고 그리고 또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손준성 예.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그 총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또 기소해서 지금 무죄는 났지만 그 무죄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무죄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는 공수처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다만 이번에 공조본부 체제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해내지 못한다면 예. 공수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공수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란죄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숙의 피의자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공조본부라고 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연합수사체를 유지해야 된다. 현행 체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좀 경찰이 중심이 돼서 수사 체계를 한번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 내지는 공수처가 역량의 한계를 느낀다면 제2첩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다시 넘겨라 뭐 이런 주장들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수사 전문가 출신이시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2차로 나왔고 공조본부에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이미 결론이 나서 오늘이라도 집행에 들어가서 신병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가 조사해가지고 이 사건은 어차피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로 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면 되고요. 다만 그전에라도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에서 모든 사건들을 검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경찰에 있는 사건들, 공수처 사건들 모두 받아가지고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설 특검이 좀 지연된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특검으로 갔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고 상설특검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천하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 되었다라면서 답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경찰이 경호처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박종준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가는 게 좀 의원님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변호사 선임 이 운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번 뭐 헌재라든가 공수처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변호인 선임 안 됐다고 미루고 있는 이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경호처 방문보다는 신속하게 뭐 출석 요구를 더 하고 아니면 저는 현장에서 지난번 1차 집행 때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현행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를 진압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 이 경호처의 지휘 간부들에 대한 예. 신속한 신병 확보, 체포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냥 뭐 방문 조사하고 이렇게 그 수사를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지난번 그 영장 집행 때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 쪽에서는 이거 경호처 직원들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뭐 경호법 위반 뭐 여러 가지 법률 위반들이 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의견이 강했다고 하는데 또 공수처 쪽에서는 좀 무리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조기에 철수를 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수처가 왜 경호처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런 긴급 체포나 뭐 현행범 체포 이런 것들을 왜 주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판단 미스죠. 그리고 예. 경호처 직원들 그 지휘부에 대한 체포를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는 관계가 그 아니거든요. 협력 관계잖아요. 네, 협력 관계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당연히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나간 그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 미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공수처장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현장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뭐 그 총화기라든가 이런 무력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을 기했던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그렇게 체포 과정에서 그런 불법 시비, 그러니까 무력 충돌로 인한 위법 시비가 들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 프레임 전환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이제 두려움을 좀 판단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체포 적부심으로 이게 석방이 되거나 하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더라도 그럼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 판단을 해서 체포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어제 그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내란죄 부분 처리하는 목적에는 탄핵 소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함의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내란죄 철회 부분에 관한 논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란죄 철회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했더니 헌법재판소는 이 형사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무차장이.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소추해서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지금 뭐 재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만 법적 판단을 헌법재판에 집중해서 받는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은 그냥 정쟁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 끌기를 위해서 앞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위법 시비를 하듯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일에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탄핵 소추단에 들어와서 예. 서로 그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탄핵 소추단 꾸릴 때 국민의힘에서는 참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까? 네, 그 예. 명단을 달라고 하고 근데 아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그 탄핵소추단에 들어오지도 않고 같이 논의도 안 하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이 사안은 직권심리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외부에서 그렇게 계속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는 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측을 도와주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속도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1일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도 63일. 상당히 좀 빠르게 법정 시한 180일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요 진행 속도는 좀 어떻게 될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내란죄를 넣은 상태 처음에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보다도 탄핵 사유가 굉장히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쟁점이 적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이다. 예. 한 달 정도면 집중 심리를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정도 기일을 진행을 하면은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쟁점이 조금 더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2월 중으로는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탄핵 소추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유가 되게 많았잖아요. 한 네, 많았죠. 15가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요 내란 행위 헌법에 관한 이제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따져보겠다는 거라서 사유가 적으면은 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라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 최서원이라는 민간인의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알았나 예. 경제 공동체였는지 하여튼 이런 좀 법리적으로 복잡한 입증이 조금 필요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을 직접 지시한 이 직접 증거들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직접 지시받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직접 증거들이 벌써 국회 그 현안 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입증 자체도 매우 저는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심리 자체가 예. 입증할 것이 굉장히 간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현안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 재표결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당은 표 단속, 또 야당은 법안 통과 촉구를 하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이제 내란 직후에는 비상계엄 직후에는 여당이 그래도 그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예. 그래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찬성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10표가 찬성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후에 내란 속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 늦어지면서 내란 진압이 안 되고 예.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 그래서 관저에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40여 명 이상이.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질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재의결에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은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 관저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 40명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관돼서 한번 좀 여쭙자면 지금 이 내란이라는 국가적 범죄가 발생이 됐는데 정부 여당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관저에 나가서 내란 속의 피의자 편을 들고 또 탄핵이 부당하다 뭐 더 넘어가서는 정강훈 목사랑 연결이 돼가지고 부정선거 또 색깔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민심과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극단화되는 모습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법에 관한 여러 절차들을 부정하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우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그냥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관저에 찾아가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그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동조하는 듯한 저런 행동들 자체가,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또 뭐가 잘못됐냐 이러면서 내란을 또 선동하는 것으로 민주당 측에서 고발도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당은 그럼 위헌정당이 아닌가. 그래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그 법무부에서. 예.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법무부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라고 진정을 이미 해놨습니다. 아, 조치까지는 좀 해놓으셨군요. 근데 정부가 이제 제소를 하는 거니까 그 권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요.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도 공유를 하셨는데 어제 네. 오동훈 저장도 법사위 회의에서 도주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좀 국민들 걱정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도주라는 것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란 수계 혐의를 받는 또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부하고 있고, 예. 그래서 도주의 상황까지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공관이 있는 곳이고 예. 대통령 관저 있는 곳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간도 있고 합참의장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그 좀 뒤에 시간이 이제-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정치 그 도주에 토크. 대해서도 예.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중 공략 지금까지 박은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